1991년 겨울 일본. 거리에는 여전히 네온 사인이 반짝이고 전철은 초 단위로 들어오고 편의점에는 따뜻한 오뎅 냄새가 퍼집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해부터 일본 사회에는 아주 조용한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버블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1980년대 후반 주식과 부동산 가격은 끝없이 오를 것처럼 보였고 사람들은 불을 노력이 아니라 공기처럼 당연한 것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공기는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돈이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확신이 사라졌다는 것. 이 회사에 들어가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다. 열심히만 하면 가족을 지킬 수 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이다. 그 믿음이 조용히 무너지는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 도쿄 근교에 사는 평범한 39세 회사원 사토 켄지의 하루를 따라가 봅니다. 그는 나쁜 사람도 게으른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그저 평생 직장이라는 약속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아침 6시 12분 켄지는 자동으로 눈을 뜹니다. 알람이 울리기 3분 전입니다.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각하면 안 된다. 전철을 놓치면 안 된다. 팀에 폐를 끼치면 안 된다. 그는 넥타이를 메고 검은 회사원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섭니다. 역 앞에는 똑같은 얼굴의 남자들이 서 있습니다. 짧은 머리, 같은 회색 코트, 같은 표정. 전철은 붐비고 모두가 신문을 펼쳐듭니다. 하지만 신문의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주가 하락 지속, 부동산 가격 하락, 기업 구조조정 확대. 켄지는 그 단어들을 읽고도 한동안 남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회사는 괜찮다. 이 믿음은 일본의 회사원들에게는 종교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예전엔 금요일마다 회식이 있었습니다. 술잔이 돌고 선배가 후배에게 말하곤 했죠. 너희가 회사를 지켜, 회사가 너희를 지켜. 그런데 어느 날부터 회식이 줄어듭니다. 부서장들은 말합니다. 이번 달은 절약하자. 경비 처리가 어렵다. 그냥 1차만 하고 헤어지자. 작은 변화였지만 켄지는 그게 불길하게 느껴집니다. 회사에서 가장 먼저 줄어드는 건 언제나 사치니까요. 그리고 사치가 줄어든 뒤에는 언제나 사람이 줄어듭니다. 1993년 회사 복도에서 처음으로 그 단어가 들립니다. 명예퇴직.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켄지는 느낌으로 압니다. 그건 명예가 아니라 퇴직에 가까운 단어라는 걸. 처음에는 대상이 50대 후반 간부들입니다. 그들은 웃으며 말합니다. 이제 좀 쉬어야지.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웃지 않습니다. 다음엔 40대가 됩니다. 그리고 30대도 흔들립니다. 켄지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합니다. 우리 회사에서도 명예퇴직 나온대. 아내는 조용히 말합니다. 당신은 괜찮지? 켄지는 괜찮아 라고 말하지만 그 말은 목구멍에서 걸립니다. 켄지는 버블이 최고조였던 1989년 무리해서 아파트를 샀습니다. 일본에서는 그게 정답이었습니다. 집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땅값은 일본의 자존심이다. 그런데 1994년 부동산 시세표를 보고 손이 굳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는 계산합니다. 대출은 그대로인데 집값은 내려갑니다.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의 공식이 틀렸다는 증거입니다. 1990년대 중반 일본에는 이런 표현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잃어버린 10년. 경기는 회복될 듯 하다가 다시 꺾이고 기업은 투자하지 않고 사람들은 돈을 쓰지 않습니다. 이 시기 일본에서는 디플레이션이 오래 이어지고 성장률이 낮아지며 사회 전체가 조용히 굳어갑니다. 켄지는 점점 느낍니다. 내가 노력하면 나아질 거라는 믿음이 이 시대에서는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어느 날 부장이 말합니다. 요즘 같은 때일수록 우리 팀은 더 헌신해야 한다. 그래서 켄지는 더 야근합니다. 더 웃습니다. 더 참고 더 버팁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충성의 대가는 예전처럼 돌아오지 않습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점점 빈 껍데기처럼 들립니다. 켄지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버티면 회사가 나를 지켜줄까? 하지만 회사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1997년 일본 사회가 크게 흔들립니다. 금융기관들이 무너지고 대기업들도 위태로워지고 불안한 현실이 됩니다. 켄지의 회사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감추지 않습니다. 회의실에서 상사가 말합니다. 내년엔 인건비를 줄여야 한다. 부서 통폐합이 있을 수 있다. 각자 대비하자. 그 말은 결국 이런 뜻입니다. 회사가 더 이상 책임지지 않겠다. 1998년 어느 날 켄지는 인사과 호출을 받습니다. 작은 방, 낯선 인사 담당자, 서류 한 장. 말은 예의 바릅니다.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새로운 방향을 위해 선택의 기회를 드립니다. 하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나가라는 말. 켄지는 그 순간에도 크게 소리치지 않습니다. 일본식 예의가 몸에 배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럴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개를 숙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자기 자신이 낯설어집니다. 집 앞에서 켄지는 한참을 서 있습니다.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도 열지 못합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나는 가족을 지키는 사람인데, 나는 책임지는 사람인데, 나는 회사원이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내가 오늘도 수고했어 라고 말합니다. 켄지는 미소를 지으려 하지만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조용히 말합니다. 나 오늘 회사에서. 아내는 말을 듣고도 바로 울지 않습니다. 그냥 잠시 멈춥니다. 그 침묵이 켄지에게는 더 무겁습니다. 일본 버블 붕괴 이후 많은 사람들이 실직했고 비정규직이 늘고 젊은 세대는 취업 빙하기를 겪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의 핵심은 경제 숫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사회를 믿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회사도 국가도 미래도 예전처럼 약속하지 않게 되었고 사람들은 더 이상 평생을 맡기지 않게 됩니다. 켄지는 텔레비전을 켜면 또 다른 뉴스가 나옵니다. 자살률 증가, 실업률 상승, 파견직 확대. 그는 화면을 끕니다. 그리고 조용히 생각합니다. 내 잘못일까? 내가 부족했나? 아니면 시대가 바뀐 걸까? 평생 직장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한 사람의 삶을 설계하게 해준 사회적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무너지자 사람들은 자유를 얻은 게 아니라 불안을 얻었습니다. 물론 버블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었습니다. 경제는 언제나 오르내립니다. 하지만 그 시절 일본이 겪은 것은 경제 위기만이 아니라 믿어도 되는 세계가 무너지는 경험이었습니다. 켄지는 오늘도 같은 시간에 눈을 뜹니다. 하지만 이제는 출근할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기 인생의 시간을 자기 손으로 잡아야 합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직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버블이 꺼진 뒤 가장 큰 소리는 폭발이 아니라 조용한 무너짐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조용한 무너짐은 지금도 많은 나라의 일상 속에서 형태만 바꾼 채 반복되고 있다는 것.